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교실 교육을 한 지가 꽤 됐죠. 교실 교육 진짜 오랜만인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얼굴 아시는 분들이시고 이미 블로그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 내용은 아마 들으셨던 내용도 일부 있을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좀 들려드리고 블로그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블로그 상위 노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교육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던 분 있으신가요?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09년에요. 제프 자비스라는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What would Google do?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검색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검색창에 뭔가 나에 대해 찾아보려고 뭔가 검색어를 넣었는데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찾아올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면 구글 검색을 했을 때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좀 더 강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글에 이 문구를 한번 쳐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센터가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센터는 학부모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에게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돼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한번 그래도 이제 좀 실감이 좀 나실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 한번 좀 다시 좀 더 볼까요? 자, 지금부터 네이버 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네이버 창을 여신 다음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죠. 핸드폰도 상관없고요. 저것도 뭐 패드도 상관없고 노트북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땡땡동 윤 선생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사장님들의 센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센터가 나타나고 있다. 나는 나타나고 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나는 잘 나온다. 우리 센터 잘 나온다. 네. 나오고 있으신가요? 네, 한성희 선생님 무슨 검색어 쳤더니 나왔어요? 마이크 열고 말씀해 주세요. 유천동 윤선생 영어교실. 유천동, 예, 유천동 윤 선생님 오고 계세요? 네, 오은여 사장님은 뭘로 저는 검색하셨어요? 백운동 윤 백운동, 선생 영어. 네, 백운동 윤 선생 영어. 네, 그러면은 김용현 사장님 뭐 검색을 해보셨을까요? 그 검색 결과 나타났었을까요? 네, 네. 부송동 윤 선생 영어요? 윤 선생 영어 쳤더니 나와주셨네요. 네. 광주북의 김윤미 실장님이실까요? 그 혹시 검색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네. 이렇게 검색을 해, 광주부 김소연 그 실장님이시죠? 네. 그 혹시 검색을 해보셨을까요? 만약에 지금 마이크 열고 어려우시면은 채팅창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대부분 나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검색은 해봤어요. 어제 다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지역을 검색을 해봤더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은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 교육 들으시면서 글 몇 개 쓰셨기 때문에 노출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익산중앙에서도 그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플레이스 검색 잘 노출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색은 지금 아예 안 되신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뭔가 지금 다 설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노출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땡땡동 윤 선생이라고 검색하도록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학부모들은 뭘로 검색할까요? 윤선생 영어교실. 윤 선생 영어 교실. 근데 윤 선생 영어 교실로 검색을 하면요. 예를 들면 광주에 있는 학부모가 윤 선생으로 검색을 한다. 그러면 윤 선생 영어 교실은 막 서울에 있는 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저기 부산에 있는 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저기 뭐 포천에 있는 분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색어를 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색어를 그렇게 칠 거기 때문에 그 검색어가 뭔지 학부모들이 뭘로 검색하는지 좀 고민을 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자, 또 이제 다음번 말씀드릴 건요. 온라인 마케팅을 오래 했고 마케팅 펌에서 일하고 있는 한 임원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할 때 그 이제 학습을 했던 사람의 만든 그 설립한 회사의 임원인데요. 크리스 마라는 분이 임팩트라는 회사에서 그런 마케팅 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평균적으로 구매 결정 과정의 70%는 해당 기업에 접촉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우리한테 적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학부모가요 사장님을 만나거나 또는 상담 선생님을 만나거나 또는 관리 선생님을 만나거나 처음 뭔가 대면을 하기 전에 이미 상담을 통해서 그 뭔가 내가 가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70% 정도 마음을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만나는데 그 70%의 과정은 직접 대면에서 일어나지 않고요 온라인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막 알아보죠. 온라인에서 그 광주 진월센터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또 그 백운동 영어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익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검색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학부모들은요, 최근 정보교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봤어요. 카페에서 이제 어떻게 바이럴을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봤는데, 옛날에는요, 학부모들이 서로 정보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나서 우리 애는 어떻고, 우리 애 학원이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들었다 하더라도 그 들은 것만 갖고 결정하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만나서 뭔가 정보를 교류한다고 해서 진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아, 영어 뭐 해? 나 윤선생 해. 그런데 그게 뭐가 좋아? 그러면은 그 좋은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해. 이 정도?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다니는 학원이 뭔지, 우리 애가 하고 있는 영어가 뭔지 알려주긴 해도 어떤 기준으로 왜 내가 그걸 선택했고 거기서 얻는 만족감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 그런 디테일한 정보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런 감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애가 초등학교 4학년하고 2학년인데요. 이런 강의를 준비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저희 와이프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봐요. 부모들은 어떻게 알아봐?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엄마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실제로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다니는 학원은 궁금해해요. 뭔가 영어를 하는 거 궁금해해요. 그러면 그거를 알아보기는 하는데, 뭔가 물어봐서 듣기는 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거의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학부모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바로, 디테일한 정보는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그래, 나 윤 선생이 정말 좋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학부모도, 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들었다고 해서 우리 애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애한테 핏이 잘 맞는지,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보를 철저하게 검색하고 분석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온라인에서 70%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을 만나기 전에, 선화 선생님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온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소개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 실제로 학부모들이 요즘 이렇게 정보를 안 알려준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제는 좀 영업이 바뀐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영업하는 사람이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면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정보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사람이건 또는 그 고객이건 간에 그 정보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났을 때 뭔가 정말 대면했을 때는 딱 대면에서만 줄 수 있는 그 정보가 아니면 결국은 사실 뭔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진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만나는 시점, 나를 만나러 왔다. 통화를 해서 나랑 뭔가 연결이 됐고 상담이 진행된다. 그러는 시점은 이미 70%나 80%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와서 나를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20%를 확인하러 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거기서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학부모들은 이미 그렇게 다른 사람 그런 마음을 결정하고 만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뭐 있냐면 예전에는요 광고에 반응을 했어요. 사람들이 광고에 정보가 있었거든요. 모르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광고가 넘쳐나고 정보가 넘쳐나요. 힘들어요. 그걸 다 보는 게 버거워요. 그래서 광고를 거릅니다. 넷플릭스 보실 때 광고 거르죠. 광고 안 들게 하니까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쓰시나요?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씁니다. 왜 광고 거르려고? 광고가 안 뜨니까. 그래서 TV 광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른 채널 돌려서 보고 있다가 내가 보려고 다시 돌려요. 그래서 요즘에요, 광고에 사람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것들은 뭔가 홍보 활동이지만 광고가 아닌 느낌을 확실히 주셔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익숙하셨던 그 홍보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광고를 해요. 전단지를 보내고 현수막을 달고 그러면 이제 학부모가 전화를 해요.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합니다. 아주 3단계로 깔끔하죠. 광고하고 전화 상담해서 바로 회원 가입시킨다. 이런 방법. 또는 학교 앞에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 상담해서 가입시킨다.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패턴보다는요, 굉장히 스텝이 아주 많아졌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요, 학부모가 뭔가 알고 있어. 그 전에 내가 우리 동네 영어는 뭐가 있어? 윤 선생님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애가 학교에 입학했어. 7살이 됐어. 8살이 됐어. 또 기존에 다니던 학원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기존에 하던 다른 영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이제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검색을 시작해요. 알아보기 시작하죠. 뭔가 알아보는 활동을 하는데 그걸 어디서 알아보냐면 사장님들의 센터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온라인에서 검색을 통해서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진짜 디테일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른 학부모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윤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거를 아주 집요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상담을 하고 등록하고 후기를 학부모들한테 말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부모한테 다른 뭐 친구 학부모한테 들었어. 바로 보내가 아니고 검색한 다음에 과연 우리 아이랑 잘 맞는지 철저하게 비교, 검토, 그리고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확신이 들면 그제서야 사장님들을 만나서 저는 상담 선생님 만나서 상담을 시작한다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스텝들이 세밀해졌다. 그 스텝들을 어떻게 개입을 해서 학부모들을 끌어당길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말 중요한 활동. 학부모가 뭔가 알아볼 때 반드시 하는 활동. 뭐라고 말씀드렸죠? 검색. 그렇습니다. 네이버 검색이에요. 왜 네이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전에 처음에 서두에서는 구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는요. 절대적으로 네이버가 검색률이 높습니다. 50% 이상 검색을 하고요. 뭐 회사 일을 할 때는 뭐 구글도 검색하고 다른 일도 검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엄마들은요. 아빠들보다도 엄마들은 네이버 검색을 더 많이 합니다. 그 네이버 쏠림이 심해요. 그리고 어디서 검색을 할까요? 학부모들은. 특히 엄마들은 어디서 검색을 할까요? 어디서 검색할까요? 채팅창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 모바일, 핸드폰에서 검색을 많이 합니다. 뭐 출퇴근 시간에 하기도 하시고요. 누워서 하시기도 하고 근데 거의 절대적으로 모바일 쪽에서 하세요. PC 켜고 하시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PC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학부모들은 거의 7, 80%는 모바일에서 검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그래서요, 뭐, 뭔가 온라인에서 광고를 보더라도 오프라인에서 현수막을 달고 전단지를 나눠드리고 또 뭔가 그 광고지를 딱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학부모들을 통해서 어딜 뭘 해, 무슨 영어 해, 윤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나 카페에서 뭔가를 들었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은 바로 오케이 나도 알아볼게가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장님들의 센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블로그예요. 검색을 했을 때 창에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영업을 하시건 뭐 야외에서 영업을 하시건 또 뭐 당근마켓을 하시건 뭐 인스타그램을 하건 무엇을 하시건 간에
어쨌든 블로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검색을 했을 때요, 두 가지가 노출이 돼요. 블로그, 하나는 스마트 플레이스. 이 두 가지가 노출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어요. 지역별로 스마트 플레이스가 먼저 노출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가 검색되는 곳들이 있어요. 약간 차이는 있으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거 할 때 비용이 들어가나요? 하실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비용 안 들어갑니다. 뭐 계정 만들 때 비용 안 들어가고요. 글을 올린다고 해서 비용 안 들어가고요. 물론 스마트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하면 상단에 노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만 계속 광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출되지 않는 곳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블로그 강조를 해드렸는데, 아니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학부모들이 뭐 글을 읽어, 책도 안 읽는데 글을 읽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도 블로그가 되게 기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소비자들의 특징은 언어를 듣지 않고 언어를 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로 설득이 안 되는 시대예요. 듣는 귀는 세상 소음에 지쳤죠. 귀로 들리긴 하지요. 하지만 마음을 파먹으면서 뚫고 들어오는 소리는 별로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은 판매자의 접근 자체를 싫어합니다. 곁에 바짝 다가와서 침방울을 막 튀기면서 말로 설득하기란 이제 구조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최근에 한 브랜드 매장의 고객 응대 효과 측정을 6년 만에 다시 맡았는데요.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매장에 고객이 들어오면 판매 점원이 다가가죠? 어떠세요? 편하세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판매 점원이 다가오면 슬슬슬슬 자리를 피한단 말이죠.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였단 말이죠. 그러나 근래 측정할 때는 시대가 변했더군요. 점원이 다가오잖아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쫓아다니세요. 필요하면 부를게요. 나도 보는 눈이 있어요. 라면서 적극적으로 반발 심리를 피력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응대가 최상의 응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플레이스라는 한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코칭을 해줬는데요. 여기가 편집숍이기 때문에 한 매장에 보통 한 2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그래도요, 들어가 보시면 고객이 묻기 전엔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말로 승부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세일즈 말이 아니라 세일즈 글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요즘 소비자는 언어를 듣지 않고 언어를 봅니다. 듣고 결정할게요. 안 합니다. 상품 언어를 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합니다. 네, 요즘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마 상담 먼저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나기만 하면 난 잡을 수 있어. 그런데 만나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먼저 뭔가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볼게요. 저도 뭐 누가 영업이 들어오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요즘 분들은요, 뭔가 대면에서 상담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뭔가 뭐 사전에 읽고 고민하고 검토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스마트 플레이스 좋죠. 굉장히 효과적인 매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스마트 플레이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 플레이스는요, 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과 지면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마트 플레이스에 블로그를 붙여야만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서로 상호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상위 노출 가능할 수가 있고요. 또 스마트 플레이스도 방문자 수가 늘어나서
점점 상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만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블로그도 반드시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 오면은 사장님들의 고민이 생겨요. 고민이 뭘까 보면은 난 글을 올려야 되잖아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올려야 될까? 이런 고민이 시작됩니다. 글을 막상 쓰려고 하다 보면 내가 말로는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 뭔가 표현을 해내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뭔가 하나 딱 써놓고 나면 다음 주제에 뭔가를 또 써야 돼?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공부할 때 했었던 사람인데요. 이분 책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야외 수영장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야외 수영장 회사,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단독주택에 그 야외 수영장을 만들잖아요. 그 수영장을 설치해주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거를 딱 만들어서 돈이 벌리기 시작해서 너무 즐거웠는데 회사를 해서 돈이 벌리게 되는 그 시점에 뭐가 왔냐?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돈이 없고 파산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계약들도 취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계약도 없고 파산 직전에 간 거예요. 부동산도 망했어. 이 수영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도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안 돼. 그러니까 이 회사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왔는데 이때 온라인 마케팅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냈고 지금은요 이 수영장 회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 펌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초기에 보여드렸던 크리스 마라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의 그 회사의 창립자입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기존 고객들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들 우리 홈페이지에서 뭔가 질문을 남겼던 사람들 이런 분들의 질문을 싸그리 모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매주 한 4개에서 5개의 글을 매주 올렸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글에 댓글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기존의 계약 성사율이 10% 정도였는데 웹사이트를 보고 확인하고 방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확률이 80% 정도로 늘었대요. 80% 정도. 10%에서 80%는 엄청 70%가 늘어난 거잖아요. 800%가 늘어난 거잖아요. 성공률로 따지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되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미 사람들은요, 이 웹사이트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글 하나만 읽고 온 게 아니고요. 글 5개 읽었을 때, 글 10개 읽었을 때 성사율이 달라진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꼼꼼히 읽고 더 많은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좀 고민은 있으실 거예요. 블로그에 무슨 주제로 글을 써야 돼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보면 사장님도 되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자, 지금 채팅창은 다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창에요. 이런 주제로 글을 써야 된다. 블로그에는 이런 주제를 글을 쓸 수 있다. 나는 이런 거를 써볼 거다. 한번 최소한 3개씩만 올려주세요. 이런 글 써볼 수 있다. 3개. 주제 3개.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주제 3개씩만 올려주세요. 어려우신가요? 아, 채팅창에 회원들의 수업 모습, 자녀 교육 전반, 영어부의 선택, 행복하게 공부하는 법. 네, 좋습니다. 트렌드, 학습 방법. 네, 좋습니다. 영어 교육 트렌드. 자, 제가요, 아까 전에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었어요. 사례들을 저는 답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담하면서요, 학부모들이 사장님한테,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뭐였나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은 한번, 네, 그거 한 번씩만 쳐주세요. 가장 많이 했던 질문 2개씩.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영어학습 시기 슬럼프 겪은 법. 네. 이대로 공부해서 영어 못하죠. 아, 네. 학습비 수준. 제가 답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뭘 쓸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사장님들은 다 갖고 계세요. 제가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한 건 사실은 교육 쪽에서 먼저 했고, 아니, 저 교실 쪽에서 먼저를 했어요. 학원보다는. 그때 워크숍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뭘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얼마인지, 선생님 영어 전공을 했는지, 그리고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많이 했었던 게 방금 말씀하신 게 학원과 비교해서 방문만으로 가능한지, 혼자 공부할 수 있는지. 맞아요. 이것도 많이 하셨고요. 영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빠른가요? 늦은가요? 뭐 이런 내용들. 자, 아까 전에 생각하실 때랑 조금 달라지신 게 있죠. 뭐 트렌드 이야기 하시고 뭐 그런 것들 좀 굉장히 그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글들을 주제를 말씀하셨다면 실제로 학부모들이요 뭘 검색할까요? 익산의 연선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하는 게 뭘까요? 그거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광주의 그 윤선생을 알아볼 때 바로 검색하는 게 뭐냐? 그거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학부모들은요, 윤선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 윤선생은 어떤가를 알아보겠죠. 그러면 우리 동네 윤선생에 대해서 깊이 알아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영어 교육의 트렌드가 어떤지 이거는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의 어떤 나는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센터로 우리 센터에 있는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 센터의 정보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차분히 오늘 끝나고 나서요. 차분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차분히 정리를 해보시면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그거를 쏟아내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차근히 어떻게 쏟아낼 수 있는지 저랑 같이 하시면서 그 과정들을 보실 거예요. 자,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너무 짧지 않나? 뭐 학습기로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나? 이런 질문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단톡방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질문 리스트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워크샵을 하면서 뽑아냈던 이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답을 주시는 글 쓰시면요. 벌써 20개 정도는 충분히 쓰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옛날에 썼던 글인데 또 써야 되나 고민이 되시면 최신 그 뭔가 변동된 사항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쓰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방법이 있어요. 또 방법이 있는데 어, 아마 이 양키 캔들 한번 사보신 적 있으세요? 선물하기 되게 좋죠. 뭐 와인도 선물하기 좋고 양키 캔들 저도 선물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선물을 받아봐서 되게 기분 좋은 것 중에 쓰지는 않았으나 되게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습니다. 양키 캔들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은 딱 뭐 때문에 사?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보면 15%는 향기 때문에 산대요. 그리고 한 25%는 집안 인테리어 하기 좋기 때문에 사요. 그래서 색이나 이런 디자인이 중요해요. 또 21%는 선물로 주려고 사. 그러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나 포장이 얼마큼 예쁘게 잘 되는지, 가방 얼마큼 예쁘게 해주는 그런 게 중요해. 그래서 그 35세에서 44세 여성이 구매했지만 구매하는 이유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 가입하는 거 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가입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거 해보세요. 왜 윤 선생을 선택하셨나요? 혹시 물어보셨나요? 아마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계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보세요. 뭐 초콜릿 하나라도 드리면서 왜 윤 선생을 선택하셨나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내보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요. 블로그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더니 실제로 이제 학원에서 이거를 학부모한테 물어보셨던 원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청로 원장님들이 이렇게 왜 윤 선생 나를 선택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학부모들이 답을 안 할 것 같지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다 답변을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다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의 장점이 뭔지, 우리 선생님들의 장점이 뭔지 아마 보실 수 있고,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확인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거를 글로 쓰시면 돼요. 왜냐? 그 학부모들이 선택을 했다는 건 그 정보에 대한 신뢰를 얻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신뢰를 얻었다는 포인트예요. 다른 그와 비슷한 학부모들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보를요,
그 학부모가 줄까요? 다른 학부모한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줄 수도 있지만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그거를 온라인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학부모가 검색해서 아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확신이 들도록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면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뭔가 물건을 사거나 뭔가 식당을 찾거나 뭔가를 하실 때요. 검색한 다음에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보시는 거. 후기. 후기죠. 이거는 학부모 후기입니다. 학부모 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시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나오면 그거를 온라인에 올리시면 학부모들이 후기를 남겨주지 않아도 사장님 스스로 그 후기를 남겨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기는요, 아주 집요하게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되게 집요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책 한 권이 끝났어요. 뭐 시리즈가 하나 끝났어요. 아이들한테, 요번 책을 하면서 어떤 게 좋았어? 어떤 게 성장한 것 같아? 한번 물어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애 스스로. 그런데 그 방식이요. 보통 말씀을 드리면 양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고민들 언제 그걸 물어봐야 돼 고민하시는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포스트잇도 됩니다. 포스트잇에 그냥 네가 한번 적어줘. 그 적은 거 다 받으시고 그거 나중에 뭐 선생님들하고 그 뭐 미팅 하실 때도 붙여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그 후기들을 그런 식으로 모으실 수 있는 방법, 아주 가벼운 방법들을 다 모으시면 뭐 회의하실 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 영업을 하는데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인스타에도 올리시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는 이렇게 집요하게 모으셔서 올리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그게 되냐라고 되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한테 확신을 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시 후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실제로 제가 한 3년 정도 블로그 교육을 하면서 여러 원장님들을 만났어요. 윤 선생 원장님들을 만나면서 도와드렸고 그분들이 주신 피드백들이에요. 아 블로그 보고 신뢰를 얻었어요. 그래서 등록하고 가셨다. 새로운 창출 통로가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학원에서 했던 아이들 학부모도 오셨고, 또 이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들, 뭐 글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올랐다. 그리고 오늘도 몇 명이 가입했다. 그리고 당장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블로그가 워킹을 해가지고 점점 효과를 얻는다. 그리고 블로그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링크 같은 거 삽입했더니 이런 효과도 있었다. 뭐 그런 말씀 주셨고요. 또 블로그 때문에 상담 신규 발생을 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등록이 벌써 2건이나 있었다.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검색만 하는 학부모들 검색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재원생 추천으로 학부모 고민을 했어요. 해야 돼 말아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학부모들은 소개를 받아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신 거예요. 소개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블로그를 통해서 여기 보내야 되겠다. 확실히 들고 나니까 그제서야 액션을 취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개를 받았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원 가입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정보를 충분히 얻고 나니까 이제 여기 시켜도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드니까 시켰다는 말씀을 드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소개가 대부분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소개가 물론 그런 방법이 있지만 온라인에서 정보를 주셔야 훨씬 더 소개에도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다른 학원 알아보시려고 검색을 하셨겠죠. 하다 보니까 윤 선생님에 대해서 더 확신이 드셨어요. 그래서 잔류를 하기를 결정을 했다. 이렇게 결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그냥 하시잖아요. 많이 도와드리는 이유, 옆에서 도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블로그 해야 된다고 하고 열심히 해보셨는데 검색을 했는데 나오지가 않아. 진짜 허공에 글을 쓰는 느낌이야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되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도움을 받고 나서 노출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나서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우고 나서 올렸더니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회원이 들어오기 시작하셨고요. 뭐 몇 달 뒤에 들어오신 경우도 있어요. 상담 먼저 받고 뭐 예약을 받고 한 2달 뒤에 나 올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이후 보니까 실제로 입회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하시다. 그냥 나 혼자 블로그 이렇게 남들 하는 거 보고 하실 분들도 있는데 정말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분들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과가 바로 단기간에 안 나타나도 길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작년 12월에 학원에서 블로그 특강 쪽을 했는데 그거 보고 블로그를 해봐야지 하고 글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회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안 하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정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시작만 하면 뭔가 일이 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시는 과정 중에서 글 쓰는 거 쉽다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글을 쓰시고 나면 차곡차곡 쓰시고 나면 그게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이런 데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쓰시고 나면요. 현수막에 이렇게 간단히 다셔서 한번 검색해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도 못 올렸지만 나중에 전단지 있잖아요. 전단지를 돌리실 때도 사장님들 센터의 블로그 주소를 QR코드 같은 걸로 만드셔서 딱 박아 놓으시면 나중에 학부모들이 그 QR을 보고 전단지로만 다 말씀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 내용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되게 오프라인 영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 어때요? 학부모한테 문자 보내실 때도 블로그 링크 하나 보내주시면 학부모가 그 문자 안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또 여쭤볼 게 뭐냐면 블로그 있으신 분, 네, 오은열 사장님 있으신 거 알고 있고요. 네, 김영혁 사장님도 있는 거 알고 있고 혹시 이 블로그 있으신 분 좀 채팅방에 좀 올려주세요. 네. 김영혁 사장님 블로그 있으세요? 있으시면 O 아니면 그냥 게시도 되고. 네. 한솔 사장님 블로그 있으세요? 예전에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찾아봐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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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
김도현 실장님 블로그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최소한 블로그는 요번에 만드시도록 말씀드려요. 자, 어떻게 만드시냐면, 뭐, 네이버 계정을 두 개인가, 같은 번호로 두 개인가, 세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뭐, 개인 블로그 말고요. 이제 우리 센터용 블로그로 딱 만드시도록 말씀드려요. 없으신 분들은 센터용 네이버 계정이 있으시다면 하나 만드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옆에 보면 블로그, 이제 로그인하고 나면 블로그라고 이제 탭이 하나 생기거든요. 버튼이 하나 생겨요. 이 블로그를 버튼을 딱 누르면 그때 딱 생성이 됩니다. 이미 생성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블로그 그거 하시면 되는데, 생성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 블로그 누르면 그냥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요, 이제 만드실 게 블로그 이름, 그 다음에 별명, 뭐 이런 소개, 이런 것들 넣으실 건데요. 하나하나 이제 정비를 해 나갈 거긴 해요. 근데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것들을 먼저 쓰셔야 되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설정에 들어가셔서 하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거를 들어가면 여기에 로그인이 안 돼 있네요. 잠깐만요. 네, 다시 로그인 했습니다. 여기에 관리가 있어요. 관리를 들어가시면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이버가 보안이 강화돼가지고 지금 IP가 달라져서 그럴 것 같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여기 관리에 가시면 기본 설정에 블로그 정보가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블로그 주소는 그렇게 있는데 블로그 명이 있어요. 블로그 명하고 별명, 여기 소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고요. 사장들은요 여기 교육 학문으로 설정을 하세요. 제가 정해드립니다. 이거는 교육 학문으로 설정하시는 겁니다. 외국어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외국어 아니고요. 교육 학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외국어 외국어는요, 대체적으로 영어를 하는 어떤 표현이라든지 회화라든지 어떤 외국어 학습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학원 정보를 주는 데는 교육 학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 학문으로 설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학문으로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블로그명은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이 블로그 명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명은요, 네이버에 이런 역할을 해요. 내 블로그는 무슨 블로그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블로그는 무슨 블로그야라는 걸 알려줘서 뭔가 학부모들이 검색을 했을 때 검색한 맥락을 파악을 해서 여기를 노출시켜줘야 되겠다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명 그냥 뭐 의식의 흐름대로 쓰시기보다는 예를 들면 땡땡똥 윤 선생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엄청 자라나는 뭐 익산중앙 윤 선생, 뭐 백운동 윤 선생, 뭐 이런 식으로 좀 내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야? 라는 설명을 이 제목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가벼운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학원 이름이나 센터명을 좀 넣어주시고 아니면 동네명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 것 같은 그 느낌 주시고 이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별명 있잖아요. 별명. 저는 육아데디 학코치라는 별명을 씁니다. 이 학코치라는 별명은요. 받은 건 제가 만든 거라기보다는 제가 교육을 하면서 얻게 된 그 이름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육아휴직도 하고 그래서 육아데디 학코치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제 이건 캐릭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보시면 요가데디 핫코치 이렇게 치잖아요. 검색을 하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요가데디 핫코치는 저만 있어요. 그래서 검색만 해도 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되게 학원명 이렇게 넣으시는 것보다는요. 뭔가 캐릭터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익산의 영어, 익산 영어 용임생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캐릭터를 하면서 학부모들이 부르기 좋으면서 또 한번 이 이름을 정할 때는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안 쓰고 있는 이름으로 해보시도록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낭만 티처 인사부 이거는 윤홍민 본부장님 쓰시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낭만 티처 김사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윤홍민 본부장님도 이렇게 그 유니크한 캐릭터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그냥 하지 마시고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검색에 내가 좀 이거 안 나오는 유니크한 거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입에 잘 붙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부모들이 대화를 할 때 야, 뭐 누구 블로그 가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기 쉬운 이름을 한번 선택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노출해서 만드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저랑 한 시간 좀 가까이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요, 딱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오늘은요. 근데 저랑 이제 앞으로 하실 게 일단 검색 노출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우리가 블로그를 쓰는 이유는 검색을 했을 때 사장님들의 센터가 나타나는 거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검색 노출하는 작업을 먼저 어떻게 하면 노출할 수 있을까? 그럼 검색을 노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민은 뭐예요? 검색이 노출됐으면 그 다음 고민은요. 내 글이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학부모들한테. 그 검색된 글 중에서 경쟁을 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선택받는 글쓰기란 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랑 만나시는 동안 다음번 모임 때는요. 이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이론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실습과.
이론적인 설명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4번을 더 만나게 되는데 그 4번 동안요, 뭘 하실 거냐면 글을 하나씩 쓰실 거예요. 제가 영업을 하시는데 꼭 필요한 글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4가지의 글을 쓰시게 될 거고요. 그 글에 쓰셔야만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어요. 좋고 나쁘고를 알려드릴 수 있고 실수한 게 뭔지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그거 그렇게 하면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글로 쓴 다음에 피드백 받는 거하고 느낌이 진짜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글 4개는요 꼭 쓰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네, 꼭 쓰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시는 사장님들의 글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줌 모임이 그렇게 해서 다음번 하고 그 다음에 4번이 더 있잖아요. 그동안 4번 만나는 동안 줌에서 만나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실제로 만나서 피드백을 드리니까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움도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요, 다른 분들 글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같이 들어오셨잖아요. 다른 분들 글 같이 보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얻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저랑 같이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4가지 글은 반드시 쓰겠다, 그런 결심을 좀 해주시고 좀 꼭 써주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떤 블로그 강사들은 하루에 글 하나씩 해서 막 2주 동안 글 10개 쓰고 이런 과정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글 하나씩이니까 시간 꼭 내서 글을 써주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나는 동안 이 2가지의 일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2가지 하시면서 부수적으로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수적으로 얻는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중간중간 그 4번의 과정 동안에 블로그뿐만 아니라 스마트 플레이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좀 더 온라인 마케팅에서 뭔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도 미니 강의로 또 제공될 거니까 그런 내용들도 해주시고요. 또 사장님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좀 더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스타그램과 관련된 특강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인근 본부장님하고 얘기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나는 것 이외에 혹시 인스타그램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요청이 있으시면 인스타그램 특강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이 빅시즌 기간에 영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톡방에 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또 저 개인톡 그냥 연결해 주세요. 저는 그냥 제 핸드폰 번호도 오픈했고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톡으로도 연결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톡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는 경우들이 몇 개가 있는데 회사 일로 회의를 하고 있다거나 뭐 되게 급한 일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모임을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때 아니면 가능하면 회신을 드립니다. 뭐 정말 새벽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새벽에 물어보시면 제가 반응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10시 이전까지 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대로 다 답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모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